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1228조 원에 육박하고 금융기관 3곳 이상의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30.7%, 금액으로는 37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비 폭탄은 78조 6천억 원으로 연체율도 일반인의 11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연체 증가와 금융기관 손실 확대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취약대출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이 2006년의 기록을 깨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전 세계 채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6조 6,200억 달러, 우리 돈 약 8천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속된 저금리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이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11월 일본 산업 생산 예비치는 전월에 비해 1.5% 늘었고 11월 일본 소매 판매 예비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이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 명단 공개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의 영향을 받아서 업종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군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또 두드러진 모습이죠. 정리하자면 대형주들은 좀 내리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배당락일의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것이라면 대응 방법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응 방법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72%, 74%까지 하락했습니다. 203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2027.12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락일에 따라서 지수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함께 보시죠. 시가는 2021포인트입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저가는 202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2020선은 사수를 했지만 2030선에 근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2020선에서 30선 사이에서 2029포인트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의 경우에는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장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실 겁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267억 원 정도 좀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학습 초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 역시 446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강하게 팝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 증권사 상품 계정이라고 하죠. 매도세게 강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는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3,194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1억 원 매도, 연기금은 431억 원 순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반대로 오릅니다. 1%가 넘는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624.75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지금처럼 좋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622포인트 0.6%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저가는 장 초반에 62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내 찾아가면서 62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499억 원, 외국인은 39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은 547억 원 팔고 있는데요.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320억 원 정도 팝니다. 투신 쪽에서 1억 원 순매수, 연기금에선 147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인은 과연 배당락일인 오늘 어떤 코멘트를 또 남겨줬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긍정적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 이후에는 주가가 좀 잘 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제약과 바이오 차별화 반등, 내년 순환매 가능성이 보인다. 어제도 이 말씀을 좀 해주셨죠. 순환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는데 차별화 반등 그리고 순환매 가능성이 지금 높게 보인다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중소형주 기술적 반등 아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배당락을 넘지 못하는 약한 체력이다. 오늘을 좀 뛰어넘지 못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약한 체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쉬어가기 그리고 중소형주의 반등 모색, 종목별로 접근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오인의 한 줄 전략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중소형주의 반등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좀 면밀히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나 그 배당락을 감안할 시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고요. 이만큼 국내 증시 둘러싼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그 상당폭 올해 내내 상승을 했는데요. 저점 대비 22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한 1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고점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1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 목이 차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종목별 순환 흐름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623.34포인트가 61선인데 오늘 61선 돌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배당락 당일 시가 대비해서 강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일이 연말인데요. 연말 연초 공격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외국인 매수 강도는 좀 제한적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조정받아서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 접근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지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공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업종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화학 철강 섹터, OLED 반도체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지금 IT 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급과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구조조정과 함께 업황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IT 화학 철강은 섹터에서 대형주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철강은 특히 그 제품값 인상이 내년 초에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OLED 섹터와 반도체 섹터인데요. OLED 섹터는 지금 현재 제가 장비분 쪽에서 한 달 전에 여러 번 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소재 섹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LB 세미콘, 네페스, 신성 델타테크, 톱텍, YMC 이런 종목군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년에 아이폰 OLED 채택이 이제 예정되고 있고요.
내년 신제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장비가 아니라 이제 소재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OLED 장비주에서 OLED 소재 부품 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간헐적으로 좀 잡히고요. 또한 가격 메리트도 장비주보다는 OLED 소재 섹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장비는 한번 납품이 되면 지속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좀 약해지겠죠. 하지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년 초에 아마 소재 섹터에서 몰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전부터 중국 업체들이 플렉서블 아몰레드에 대한 OLED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BOE가 OLED 패널 양산을 위해서 8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LCD TV나 LCD 스마트폰 양산하던 부분을 몽땅 다 OLED 패널로 넘겨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OLED 섹터와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조금 눌림이 발생되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시장이 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인데요. 자율주행 섹터는 무엇을 보셔야 되면 CES 2017 세계 가전 전시회가 1월 8일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부터는 한 달 정도는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유니캐스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오르지 않은 종목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NGTEC가 있고요.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는 레이저 센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미니 소나타에서 현대모비스와 같이 양산한 부분에서 작년 10월에 양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나는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칩은 현재 반도체 칩에서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은 넥스트 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루이는 자동차 센서를 직접 납품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S 가전 전시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나온다 그러면 트루이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칩셋 미디어는 스마트카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도 물론 모아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QSI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모든 것이 움직일 때는 센서와 레이저에 의해서 거리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QSI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는 삼성보다는 LG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한 전장 부품에 대해서 7년, 5년 전부터 삼성보다 앞섰습니다. 따라서 올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종목을 보시면 자율주행 섹터에서 상당폭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거래량이 침투가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조정받아서 낙폭이 컸던 중성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LB세미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은 반도체 범핑 테스트 후공정 업체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LB세미콘하고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시면 넷패스하고 동일한 일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OLED 패널 사용 확대로 인해서 DDR 칩,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칩이라는 반도체 칩이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LG와 삼성전자 쪽으로 OLED 패널을 사용 확대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두 기업 LG그룹과 삼성그룹에 동시에 다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요 증가에서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구동회로 칩이었던 DDI 칩, 요거는 TV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OLED TV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질이 3배 정도 더 좋아진답니다. 따라서 구동회로 칩 DDI 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TV나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데 삼성과 중국의 화웨이까지 주문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테스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범핑 테스트 후공정 업체들은 내년도 1분기에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사의 범핑 테스트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범핑 테스트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삼성전자형 대형 패널 500만 대 공급이 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 전자업체 샤프사에서 패널 공급 중단 통보를 받았죠. 근데 500만 대 분의 TV 패널 부족분을 LG 디스플레이에다 공급해달라고 공식 제안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TV 패널에 대한 DDR 칩 독점 공급사는 LB세미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분기에 향유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10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 9월까지 영업이익이 129억이면 작년도 1년치 영업이익을 다 뛰어넘었다 볼 수 있죠. 그다음 4분기가 성수이기 때문에 올해 20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지금 누군가가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3,350원 거기서 흔들어대기를 이제 10일간 형성됐기 때문에 물량을 저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갔다가 3,380원 돌파할 때 그때 물량을 조금 더 실어서 가져가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에서 매수가 좀 집중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도 OLED 패널을 사용 확대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을 아마 감안해서 들어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LB세미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증권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동안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위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추천 종목이죠. 삼천당제약 19.9%. 오늘도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왔네요. 2위, 1위 동일인물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인데 2위 종목이 SM코어로 무려 32.6%의 수익률. 대망의 1위는 예스티 종목입니다. 34.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예, 오늘도 좋은 종목 저희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로 갑니다. 윤철환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포트를 보려고 했는데 종목 다 이익 실현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트에 종목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2017년도 계속해서 포트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 예. 오늘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롯데질성이고요. 포트에는 이제 오늘부터 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요 종목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99만원까지도 갔었고, 뭐 올해 초반 하더라도 244만원이었는데, 현재 144만원,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이제 떨어져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 매력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봤을 때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좀 큰 조정이 좀 단행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한 2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른 업종보다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해 이제 업종 내에 형성된 이제 버블이 올해 들어서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가 메리트를 좀 보고 있고요. 동종업계 내에서 이제 사실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뭐 포트에 담진 않았지만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농심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가격 인상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은 이제 롯데칠성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간에는 지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버블이 꺼진 다음에는,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배당이 좀 상당히 인색했던 종목인데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릴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PBR 1배 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이제 많고 계열사 주식도 이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정도는 이제 하방 경직성 충분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자,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144만원 추천 좀 드리고, 목표가는 166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0만원 정도 지금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대리님, 지금 가격이 143만 1,000원이에요. 매수가 말씀해 주신 것보다 좀 싼데 지금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종가 기준에서 한번 계산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종가로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매수가 현재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166만 원, 손절가는 140만 원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요. 오늘 올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부장이 우리은행에 대한 코멘트를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인데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기는 시가 매수 그 당시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부 예고를 좀 해드릴 시간 다가왔습니다. 벌써 2부인데요. 2부에서는 이런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배당락 이후에 시장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정책 시즌 돌입과 증시 촉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제약업종의 이유 있는 상승 그리고 전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